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 노벨 경제학자들의 우려를 유튜브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미국 대선의 전망을 보시면 어때요? 지난번에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은 이후로는 이제는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증권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모든 언론도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내부 외환이죠. 외부로부터 트럼프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부에서는 어때요? 요즘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오른 도저히 안 되니까 트럼프를 대견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후보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바이든은 엄청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유튜브 찍기 직전에 바로 보니까 또 이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은 또 코로나로 확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매우 외환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서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야흐로 트럼프 2.0, 트럼프 경제정책을 얘기할 땐 트럼프노믹스라고 하죠. 트럼프노믹스 2.0이 시작되면은 어떤 영향, 어떤 정책들이 실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트럼프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에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정치가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관세를 높이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의 유세를 들어보면은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무려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럽니다. 또 중국과의 교역이나 또 이런 여러 경쟁에서는 바이든보다 훨씬 강해요. 훨씬 강경합니다.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타이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죠.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 가져갔다. 타이완은 미국의 방위비를 엄청나게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결국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게 되죠. 이런 관세를 부과하면은 언뜻 보면은 생산자나 수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 같지만은 일부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돼서 물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죠. 두 번째 트럼프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은 시장에 맡겨두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기조를 전통적으로 유지해왔죠. 그래서 바이든은 규제 완화를 하려고 그래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건강, 바이오, 보험,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예를 들자면은 에너지를 보면은 탄소 제로 이런 정책 때문에 과거에 석유나 가스, 이 채굴하는 걸 많이 제한해 왔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석탄, 석유 더 채굴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ESG나 탄소 제로 이런 정책으로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이든도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최근에 후퇴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은 자동차 산업의 고용이 줄어들게 되죠. 노조의 압력이 많아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전기차가 요즘 미국에서 좀 인기가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또는 배터리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이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ES 정책이 좀 후퇴하게 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트럼프의 큰 정책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입니다.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납니다. 재정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쓸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국채 발행을 확대합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국채를 발행하면은 1억 달러에 해당되는 시중의 자금이 정부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금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죠. 또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너무 쉽습니다. 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은 정부가 통화를 환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압력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되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은 장제 수익률이 달라지니까요. 고금리 압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요즘 많은 증권시장에서 기대는 어때요? 미국이 물가가 안정되니까 곧 금리를 내릴 거라 이런 기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재정 적자가 더 생기고 국채 더 발행하고 인플레가 더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5% 내의 금리가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도 어때요?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거다. 수출업자가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궤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통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트럼프의 정책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친환경 정책, 녹색 에너지, ESG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는 거예요. 원유 체계를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유럽 가격이 떨어질 거다. 에너지 부문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결합돼서 이미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반영이 됐어요. 규제 완화한다니까 금융주 올라가죠.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한다니까 반도체 가격 확 떨어졌죠. 그리고 그 대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니까 TSMC, 엔비디아 이런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게 됐죠. 또 증권시장에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또 하나의 트럼프의 정책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가상화폐 회의에도 직접 참가해서 연설을 하고요. 또 빅테크, 대기업 이런 데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스는 어떻습니까? 벤스는 한때 벤처 기업에서 일했었고요. 굉장히 테크, IT 부문,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간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때요?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친환경 정책에 상당히 유보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별로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누굽니까? 테슬라의 오너잖아요. 테슬라가 세계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호의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책으로는 트럼프는 자국 산업 보호, 규제 완화, 빅테크의 우호적인 거, 세금 감면,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 가상화폐에 적극적인 것, 이런 정책을 트럼프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가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